지난 5월 13일 날 매년 실시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내용의 크게 네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가 누리과정에 대한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리과정에 대한 의무지출 경비는 국가 재정을 이미 금년부터 하고 있고요. 지자체, 지방자치단체는 내년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법이 작년도 11월 29일 날부터 개정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법에 보면은 내년부터는 지자체도, 지자체와 시도교육청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의무지출 경비와 재량적 지출 경비로 이렇게 구분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제 후속 조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떤 누리과정 때문에 새로 생겨난 그런 어떤 조치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상의 지출과 규모가 정해진 의무지출 경비라서 후속 조치 일환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반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교부금 교부 기준에서 학생수 비중을 높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하게 된 배경은 전체적으로 학생수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 대비해서 한 35%가 이미 줄었고요. 앞으로 한 5년 뒤에 한 2020년까지는 추가로 한 20%가 더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그 와중에서 또 이제 시도별로 보면 어떤 경기도 같은 데는 또 이제 학생 수가 감소 추세가 굉장히 완만한 추세고요. 도지역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줄어드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우리 교부금 교부 기준은 그걸 학생 수 이 시도별 편차를 반영하는데 좀 미흡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 수 지역별 학생 수 감소 추세를 좀 효율적으로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교부 기준을 좀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는 2개 학년, 3개 학년을 한 반으로 편성하는 복식학급 문제, 또 과목이 불일치된 상치교사 배치 문제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업 결손, 교육 결손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농산어촌 지역의 어떤 교육 결손, 교육 과정의 어떤 정상화,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재정 평가와 정보 공시를 좀 강화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 운용 성과 평가는 잘 아시다시피 최근 세수 결손에 따라서 교부금이 이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을 좀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아껴 쓸 필요가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성과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청의 재정 운영 결과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비교해서 이게 유용한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교육청, 시도교육청에서 사용하는 지방교육재정은 자주 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내국세에 연동되어 있는 교부금이 한 7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로부터 받는 전입금이 약 한 15%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자주재원이라고 하면 학교 수업료, 학생으로 받는 수업료 정도. 아주 미미한 수준의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방교육재정은 불가피하게 경기, 이 세수에 거의 직접 관련되는 거죠. 그럼 과거에 이제 경기가 좀 좋았을 때는 약 한 3조 원 정도의 어떤 추가적인 재정, 교부금이 매년 늘어났습니다만, 최근에, 작년에 특히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태, 이런 것은 내국세하고 내수하고 직접 관련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국세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4년부터는 이제 교부금이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정 효율화가 좀 필요하다는 그런 측면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또
지방교육재정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6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 경직성 경비가 거의 한 30% 미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용 재원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기존의 그 가용 재원을 좀 효율적으로 아껴서 쓸 필요가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효율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그 올해부터 그 의무지출 경비와 재량지출 경비로 구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지자체는 그 모법인 그 행자부의 그 지방재정법이 작년 11월 29일 날 개정이 됐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후속 조치로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이 공이 내년부터 이제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의무지출 경비와 재량적 지출 경비로 구분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무지출 경비라는 게 정의가 뭐냐? 법령에 보면 그 지출과 규모가 정해진 경비.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법령상에 강제 조항으로 되어 있는 해야 한다라고 규정된 그 경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리과정은 예산은 이미 그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의 그 교부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라고 하는 강제 조항으로 되어 있어서 그 법령상의 그 지출과 그 규모가 정해진 경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그 하위 법령인 그 시행령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이 동 내용을 담고자 합니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이제 학생 수 기준으로 교부금을 교부해달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학교의 그 교육 활동이 학생 개인 베이스로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주로 학급 단위, 학교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 수 기준으로 교부금을 배분해달라는 건 안 맞고요, 전체를. 당연히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그런 배분 기준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시도별로 전체적인 학생 수 감소 추세 속에서 편차가 극심하게 나타난 이 부분을 이 기준 개선을 통해서 일부 좀 보완하겠다, 학생 수 비중을 높이겠다, 이런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소규모 학교 문제는 어떤 재정 효율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평 지역에 이번에 그 사립학교가 스스로 학교를 기부 체납하고 포기를 한 거죠. 포기를 하고 그 학교 규모를 적정화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하나씩 4개, 3개를 하나로 가져가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게 뭐냐면 이제 인근 지역에는 전남이 특히 이제 이 소규모 학교 이 적정 규모화를 잘하고 있는데요. 인근 지역에 이미 그 적정 규모 학교를 만들어서 교육 여건 개선을 확실하게 좋게 해줬거든요. 그다음에 학생이 그리 유출이 됩니다. 학생만 유출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이 이제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부모까지 이동하게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평 지역이 이제 위기감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정치권, 주민, 동창회 이런 데서 그 사립학교를 설득하고 해서 사립학교가 스스로 학교를 포기하고 기부 체납한다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굉장히 우수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는 농산어촌 지역보다는 제가 볼 때는 도시 지역의 구도심 지역이 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농산어촌 지역은 이미 그 학교 간의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강제적으로 획일적으로 하면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또 하지만 그 구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과거에 한 8, 90년대에 1000명 이렇게 되던 학교가 지금 학생 수가 줄어서 200~300명 되는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구도심 지역 같은 학교가 이제 인근에 이렇게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분명히 효율화를 통해서, 통폐합을 통해서 재정도 효율할 필요가 있고 아이들의 어떤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더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굉장히 세부적 자료를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어떤 자료냐면 농산어촌별로 구도심 지역별로 학교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그 학교의 학생 수와 학급 수가 어떻게 편제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지금 로데이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교육청에서 이제 앞으로 그 학교 신설 같은 거 할 때에는 특히 그 구도심 지역의 그 소규모 학교를
신설 대체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최근에 그 좋은 사례가 있는데요. 인천에 그 송도 국제도시가 있습니다. 지금 막 개발 중에 있는데 이 송도 국제도시 앞으로 학교가 연차적으로 한 20개교는 신설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신도시가 생기기 때문에. 근데 이 20개교를 전적으로 새로운 신규로 신설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굉장히 무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 인천에서는 어떤 정책을 가져가냐면 구도심 지역에 있는 그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3개를 이쪽 이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천의 구도심 지역에는 한 200명에서 400명 되는 학교가 한 10개 이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학교를 한 3개 정도로 이전을 해도 이 수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학교 규모가 과거에 800명, 1000명 되던 학교였기 때문에 지금 그만큼 잉여교실이라든지 이런 교실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좀 환경 개선을 좀 더 보태면 수용하는 데 문제가 없고요. 재정적으로도 이제 이 추가로 20개교가 신설되는 송도 지역에 100% 신규 신설이 아닌 그런 그 이전을 통해서 이 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 교원 명태는 기본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재원상의 압박 요인이 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플러스 요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교육환경개선비 교부 방식이 공립학교, 20년 이상 된 공립학교 교사 연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총액교부 방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교부금이 줄다 보니까 이 교육환경개선비도 줄어드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교육부에서 어떤 종합적인 연차별 5개년 중장기 투자 계획을 세우고 시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세워서 당해년도 실수요 방식으로 이제 전환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 당해년도 계획, 시도교육청별 계획에 들어와 있는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뀝니다. 안전과 관련된 환경 개선, 또 어떤 교단의 활력 제고를 위한 명태 수용률을 높이는 이런 부분이 이제 교육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예산 자율성, 교육청 예산 편성의 자율성 측면보다는 우선적 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그동안 지방교육 재정과 관련해서 가장 큰 그 재정상의 압박 요인이 학교 신설 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를 하나 신설하게 되면 거의 한 300억 정도가 들고요. 연간 뭐 100개 이상을 계속 신설해야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학교 신설 부분이 교육부 정책 의지와 무관하게 신설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 동탄 신도시, 세종시도시가 교육부 정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국가 전체적인 국토개발 정책에 의해서 대규모 개발 정책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면 학교 신설은 필수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 압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사실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체 그 지방교육 재정 중에서 인건비가 한 60%를 차지하고 운영비까지 하면 거의 80%가 경직성 경비인 상태에서 가용재원이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학교 신설 재원이 굉장히 부담이 컸다는 얘기죠. 다만 최근에 그 정부가 앞으로는 이런 대규모 택지 개발, 주택 공급 정책은 안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뭐 2, 3년 뒤에는 약 한 5천억, 한 5, 6년 뒤에는 한 1조 원 정도 수준의 어떤 그 학교 신설 재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단기적인 어떤 경제 어려움에 따른 이 지방교육 재정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좀 풀어나가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지금 하고자 하는 그 정보 공시는 그런 어떤 개별 시도교육청 이런 걸 다 모아서 교육청 간에 비교 공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안전 위험 시설 학교가 어느 시도가 많은지를 시도교육청별로 비교 공시를 하고요. 또 교육청이 전체 예산 중에서 그 인건비성 경비라는 어떤 좀 낭비성 요인을 어느 시도교육청이 많이 편성하고 있는지 이게 시도교육청별로 비교 공시를 하겠다는 거죠. 또 그 연장선상에서 규모가 같은 그 시지역 교육청과 또 도지역 교육청 간의 비교 공시를 하고요. 이렇게 좀 이게 구분해서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유의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세수 감소에 따라서 재정이 줄어드는 이 시기에 어떤 그런 효율성, 투명성을 좀 높여서 또 국민들이 낸 세금이 보다 좀 값어치 있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취지의 어떤 교육청의 길들이기다 이런 측면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